오늘 장에서 주목해야 될 탑3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모두 보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연관된 특히 낙수 효과를 누릴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을지 저희가 탑3로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하면 931% 증가한 셈입니다. 시장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는데요. 신일섭 소장님, 어떤 사업 분야가 이렇게 호실적을 견인했습니까? 삼성전자 일단 뭐 가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반도체 실적 턴어라운드가 눈에 띄었고요. 미국에서도 미리 약간 예상이 되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주가 상승이 좋으면서 약간 나침반 역할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강 2중으로 지금 구성된 D램 낸드 플래시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업체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에 엔비디아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졌죠. 하지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주가 상승을 기대했었습니다. 그게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 비슷하게 호응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만 오르면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는 업체로 변신했잖아요.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 비슷하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퀄컴이랑 비슷하고 퀄컴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서로 경쟁하죠. 물론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세 개 중에 TSMC는 먼저 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퀄컴마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만 남았습니다. 삼성전자만 10만 원 가까이 가면은 모든 퍼즐이 완성되게 됩니다. 좋습니다. 다만 오늘 세부 항목이 다 나온 건 아니죠. 4월 30일 오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확정 실적을 저희가 확인하게 될 텐데요. 고모님, 저희가 확정 실적을 기다리면서 또 한 번 체크해야 될 그런 또 다른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지금 이제 HEB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D램 쪽에 작년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으로 해서 1분기에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실적은 거의 뭐 2022년 정도 전전년 수준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사실 이제 장밋빛 얘기하고 뭐 10만 전자 금방 갈 것이다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엔비디아나 AMD 이런 것도 보면 일단 고점을 찍고 좀 꺾어지는 양상이거든요. 그건 실적 계속 좋게 나올 거예요. 올해도 계속 좋게 나오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이미 고점에서 9%가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11%, AMD 같은 건 무려 25%가 지금 고점에서 하락을 했어요. 네. 우리보다 먼저 시작됐고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고점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글쎄요, 계속 삼성전자가 실적 이미 선반영 1분기 된 걸로 일단 보고 2분기 좋아지겠지만은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미국이 떨어지는데 우리만 따라갈 수 있겠냐 이런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인 건 이제 대만에 이번에 강진해서 2분기까지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혜 뒷면에는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지금 이란을 건드렸고 확정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유가 급등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재와 호재가 겹치는데 어느 것이 더 빠르게 가겠느냐, 선 반영된 거를 반영을 더 하겠느냐 이런 쪽에서 현재로서는 조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뭐 확 빠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가지 않겠냐 쪽에 무게를 좀 싣고 있는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레거시 반도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반도체 안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 지금부터 우리는 관련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관련 종목들 탑3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이 꼽은 탑3 기업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선택은 한솔케미칼이고요. 인고문님은 하나 마이크론을 꼽아주셨는데요. 소장님의 한솔케미칼부터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범삼성가의 자존심이라고 남겨주셨는데 한솔그룹 자체가 이 대주주 라인이 가족 라인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도 한솔케미칼 어떤 낙수 효과를 좀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삼성가니까 범삼성과 범LG가라고 부르는 게 그냥 우리 타이틀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난 막내 아들이 자기 사업 안 물려받고 연예계 질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집은 떼주죠.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 아들들 잘 활약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송중기 씨 형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병철 창업주 회장의 장녀 따님께서 한솔그룹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장녀 따님의 큰아들 그리고 큰아들의 또 장녀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지금은 그 따님이 한솔케미칼 회장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솔케미칼이 삼성전자 벤더로 자리 잡는데 범삼성가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일감 몰아주기건 뭐건 우리나라는 그렇게 커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굉장히 유력한 벤더고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그 우리 뭐 과산화수소 어렸을 때 뭐 맥주니 과산화수소를 뭐 탈색 염색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맞고 뭐 요즘에는 선생님이 맞고 있다던데 어쨌든 그런 지금 시절을 보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머리를 염색하고 탈색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식각이나 세정에서 중요하게 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재죠. 소재 계속 사용되는. 네.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장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 연애로 들어가서 결혼하느냐 마느냐 하는 커플이 된 거고 부품 소재는 아주 파릇파릇한 벚꽃처럼 피기 시작한 벚꽃은 너무 빨리 지니까요. 벚꽃이 몇 번 피고 짓다 하는 그 세월이 많이 남은 초기 연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서도 맞고 SK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못 갔던 삼성전자가 가는 사이클에도 맞고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릇파릇하게 시작하는 초기 연애를 잡으시려는 분들에게는 소재로 가는 게 맞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내용도 연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누릴 만한 기업 탑3 알아보고 있고요. 한솔케미칼 먼저 봤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사실 국내 1위 후공정 업체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인성희 고문님은요.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까지 HBM 공급 직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알려주시죠. 올해 실적이 뭐 상사로 최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인데 한 275이면 전년 동기에서 65% 증가하는데 올해 말까지 가면은 거의 한 3배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실적이 최고면은 주가도 최고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후공정 쪽에 패키징 테스트 쪽이라면은 아마 먼저 오른 게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리노공업,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을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덜 올랐거든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어제 아주 급등을 했어요. 거래가 상당히 터졌죠. 개인이 차익 매물을 내놓고 외국인이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어제 2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좀 전체로 조정을 받는데 조정 폭이 크지 않아요. 상당히 매수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한번 일단 거래가 터지고 나서 한번 올라가는 종목, 외국인이 매수를 했던 종목 한번 랠리할 때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한번 기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후공정 업체 중에서 하나 마이크론 3위 기업으로 만나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누릴 만한 2위 기업은 어디일까요? 두 분이 선택한 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은요. 원익 IPS, 인성희 고문님 테스를 선택하셨는데요. 원익 IPS부터 한 줄 평 열어볼게요. 삼성전자의 적통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미세화 공정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또 대표 주자로 선택이 됩니다. 투자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일단 크게 봐서는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삼성전자 향과 SK 하이닉스 향이 나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장비, 부품, 소재 회사들은 완전 을의 입장입니다. 슈퍼 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하나를 택해야 돼요. 양쪽을 택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왜 어렵죠? 양쪽을 택할 수가 없죠. 슈퍼 을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의 벤더인데 주력 벤더인데 삼성전자에 물량 주면은 SK 하이닉스가 뭐라고 할까요? 너네 왜 경쟁사에 줘 하면서 단가 후려치기 들어가면서 너네 말고 다른 회사 거 쓸게 이렇게 돼버려서 버림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갈려 있어요.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럼 장비 안에서 원익 IPS는 삼성전자 향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향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0년 전에 삼성전자와의 그 어떤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단 한 건의 수주도 못했습니다. 삼성전자한테.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땠어요? SK 하이닉스 향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완전히 날아갔죠. 아까 미세화 공정 얘기했는데 미세화 공정에서는 AELD인데 똑같이 AELD를 합니다. 증착 장비를. 근데 원익 IPS는 1도 못 갔죠. 삼성전자가 안 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판도가 바뀌었죠. SK 하이닉스가 쉬고 과열권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향인 원익 IPS가 올라갈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가서 장비에서 부품 소재로 가라고 했는데 장비 안에서 삼성전자 향 장비는 못 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장비에서 부품 소재로 옮겨 가셔도 좋은데 장비 안에서 안 간 삼성전자 향 장비로 옮겨 가셔도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이것을 모든 것을 관통하는 포인트는 뭐다? 초기 연애 때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장기 연애로 권태기로 들어가는 커플을 잡지 마세요. 장비, 부품, 소재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포인트를 연거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익 IPS 장비 쪽이지만 삼성전자 향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저희가 2위 기업으로서 한번 매력을 찾아봤습니다. 인성희 고모님의 선택은 테스였습니다. 매력 한번 한 줄 평으로 볼게요. 하락 저항력, 외국인 매수라고 주셨는데 전공정 장비 쪽이죠. 이번에는 전공정 관련주들이 이번엔 내 차례다 하는 느낌으로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테스를 굳이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못 올랐어요. 네. 네,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좀 오른 것 같아요. 뭐 전공주 장비 얘기하셨듯이 그런 쪽 D램, 낸드 프레시 증착 장비를 하는 애인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향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거의 작년에 거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이 1분기 흑자로 확실하게 50억 이상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안 올랐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고 오늘 같은 날 외국인 소량이지만 기관 소량이지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익매물 내는 것도 크게 없고 그래도 플러스로 버티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숨 죽일 때는 거래량 확 죽으면서 확 쉬다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내일 뭐 반도체가 오늘 크게 빠졌으니까 또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라면은 아마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좀 빠른 것들이 이제 PSK 같은 거가 이제 빨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그거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당히 적다라는 쪽.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하락 시의 저항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상승할 때는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한번 이 종목 꼽아봤습니다. 매력적이네요. 하락할 때는 저항력이 있고 상승할 때는 탄력을 받아갈 수 있다. 전공정 쪽에서도 아직 못 움직인 테스가 2위 기업으로 선택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위 기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낙수 효과를 누릴 첫 번째 1위 기업은 어디일까요? 신일섭 소장의 선택은 솔브레인이고요. 인성희 고모님은 SFA 반도체를 골라주셨는데요. 이 솔브레인 한 줄 평부터 보시죠. 나도 텍사스에 땅 샀다라고 주셨는데 이게 최근에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리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신설되는 그 바로 옆쪽 땅이라고 하는데요. 뭐 땅이 가까워질수록 수혜도 커질까요? 네, 현대차 옆에 현대차 협력사가 따라가는 거랑 똑같죠. 네. 우리나라는 무조건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따라 붙어서 옆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ASML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삼성전자 옆에 텍사스 오스틴에 땅을 사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공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멘텀이고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패키징 회사가 베트남에서 함께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쌍쌍. 그러니까 다 커플을 맺어가지고 밸류체인은 이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 밸류체인의 순서가 어디 오느냐를 기술적 분석 타이밍으로 잡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원익 IPS 얘기를 드렸죠. 이거는 장비예요. 삼성전자 향 장비고 부품은 TCK,
이거는 포커스링 부품이고요. 소재는 솔브레인. 지금 차트가 전부 똑같아요. 20개월선 이제 벗기고 쌍바닥으로 올라오고 있죠. 전부 다 초기 연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장비는 SK 하이닉스 향 장비는 엄청나게 같고 삼성전자 향 장비가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부품 소재는 상대적으로 장비에 비해 아예 못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려야 할 것은 SK 하이닉스와 SK 하이닉스 향 장비를 수익 실현을 50% 이상 한 다음에 미련 없이 그것을 씨앗을 지금 안간데다가 뿌려 놓으신 다음에 기다리면 됩니다. 이미 져버린 벚꽃은 버리고 개나리 진달래 피기 전에 꽃몽우리 거기다가 투자하셔야죠. 초기 연애에 해당하는 주가의 자리다. 신일섭 소장님이 선택한 오늘의 탑3 3개 종목은요. 모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에 너무 적합하다라는 포인트가 공통적입니다. 1위 기업으로 솔브레인을 선택했고요. 삼성전자 바로 옆자리에 커플 역할을 나 단단히 하겠다라는 포인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인성희 고문님의 1위 기업은 SFA 반도체입니다. 비주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좀 남겨주셨는데요. 앞서 전공정 대표주자 테스도 봤지만 SFA 반도체는 또 후공정 대표주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다 협력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또 주력이라고요? 네, 뭐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SK 마이크론까지 그쪽에 뭐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상대적으로 진짜 안 올랐어요. 너무 뭐 안 오른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밀렸어요. 근데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작년에 실적이 167억 영업이익 적자를 냈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도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축소가 되고 올해는 온기까지 가면은 분명 흑자로 돌아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작년에 적자 때문에 내려갔던 주가가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보면은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 엄청 팔아댔어요. 거의 외국인 기관 합쳐서 250만 주가량 지금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주가는 못 올랐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로 변화가 됐어요. 어제도 67만 주 매수했거든요. 외국인이 계속 이제 매도해서 매수로 변환되고 기관도 좀 이따 따라간다 그러면은 전체로 바닥권에서 올라가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빠질 것도 없는 저항력이 있다라는 이 종목도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워낙 안 올랐기 때문에 가격도 만 원대 이하지 6천대니까 일단은 움직임도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1만 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오늘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반도체 업황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앞으로 더 갈 것인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 못 간 기업들의 상승룸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또 인성희 고문님의 포인트가 잡힐 수 있었습니다. 1위 기업 각각 솔브레인, SFA 반도체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